안녕하십니까. 삼덕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전승만입니다. 전화번호는 010-9258-9425. 지금 오늘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 국세나 지방세 마찬가지죠.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A라는 분이 있고 B라는 분이 있는데 같이 국세를 못 냈어요. 근데 이분은 운이 좋든 어떻든 간에 소멸시효가 지나서 5년이죠. 5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또 10년인데 그건 일단 어쨌든 그 5년이라고 5억 이하니까 5억 이하 5년 지나서 이분은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자기 이름으로 사업다고 막 해도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추징을 못 하는데 이분은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 거죠. 중단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중단이 되면 이게 다 이 중단이 되면 100년이 가도 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B라는 분은 세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계속 우리 은행 이자처럼 늘어가면서 갚아야 된다.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을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이 독촉을 하는데, 독촉이 이제 최고. 이게 어떤 거는 효력이 있고, 어떤 건 효력이 없고, 이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것만 먼저 간단히 얘기하면, 2005년 1월 1일 날,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다는 거죠. 납부기한, 소멸시효가 납부기한이 됐는데, 납부기한이, 빨간 걸 쓸게. 납부기한이 됐는데, 납부기한이 이제 여기 왔어요. 기한이니까, 납부기간의 말일, 이걸 기한이라는 거거든요. 기한이 이제 1월 1일이라고 그래요. 2005년, 이거 2005년 1월 2일부터, 2005년 1월 2일부터 이제 소멸시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게 없으면 이분은 이거 여기서 5년 되는 2010년 5년이니까 2010년이죠. 2010년 1월 2일 자정 12시가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은 이제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소금이. 근데 이제 우리 보면 그 국세징수법에 보면 이러다가 일정한 기간에 독촉을 한다는 거예요. 세무서가 세금을 내라고 독촉이죠. 독촉장 이렇게 최고장 독촉장 이렇게 해갖고 납부하라 이렇게 해서 당신 가서 이렇게 오면 여기부터 다시 또 진행이 가는 거죠. 이거 그 다음 날부터. 그럼 예를 들면 그럼 2005년에서 1년 지나갖고 1월 2일 날 이 독촉장이 오면 독촉장을 수령하면 이 독촉장에 보면 납부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납부기한 말일 이게 2006년 1월 2일이면 2006년 1월 12일이다. 그러면 2006년 1월 13일부터 소멸시효가 또 진행이 되느냐? 만약에 이분이 2010년이 됐는 2010년 1월 2일 날 이 경우가 있을 때 그럼 2010년 1월 1일 날 독촉장이 오면 또 납부기간이 여기서부터 진행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독촉은 효과가 있고 어떤 독촉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래야지 이제 이거 불안에 떨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촉장에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는 게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압류예요. 압류. 자, 압류를 보통적으로 그러니까 국세청이 체납자인 A한테 압류를 했다 이거예요. 국세청이 세무서가 했겠죠. 세무서가 압류했다 이거예요.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죠. 그 압류가 해지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압류도
어떤 압류는 효력이 있고 어떤 건 효력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압류는 이제 두 가지 정도 하죠. 다른 건 뭐 별로 중요한 건 부동산에 압류를 하거나, 그다음에 자동차에 압류를 하거나, 금융자산, 뭐 예금, 은행 예금이죠. 은행 예금.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이런 데 뭐 채권이라는 거죠. 임대보증금, 여기다 이제 압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동산에 압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압류를 해지해야죠. 압류를 해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세금 못 내는 사람이 돈 되는 부동산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있다는 거죠. 돈은 안 되지만 부동산의 형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시골에 조금 있는 뭐 이마라든지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선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자동차에 압류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은행 예금. 은행 예금이 압류가 되면 바로 납부를 해야죠. 그래야 이 은행 압류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또 진행되게 은행 예금의 압류를 해지시키게 해야죠. 그다음에 보험. 이 보험은 또 좀 특이해요. 보험은 이 보장성 보험 있잖아요. 보장성 보험. 그건 일정한 금액 이하가 되면 압류 효력이 없어요. 그 해약 환급금이, 예를 들면 해약 환급금이 15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세무서는 압류를 해요. 근데 효력이 없단 말이야. 압류의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압류의 효력이 없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안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내가 보험이 만약에 뭐 15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런 걸 해야죠. 이런 거를. 지금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저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소멸시효를 중단된 거를,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세금을 못 냈을 때 뭐 있으면 냈겠죠. 못 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고 진행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칙이죠. 그래야 내가 5년이나 아니면 10년 있다가 내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경제에서 복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소멸시효가 중단된 압류 상태에서 어떻게 압류를 해제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하느냐, 이게 두 번째 과제죠. 두 번째 과제. 이게 뭐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간단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납세 의무자가 길이 있다. 체납할 때도 길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세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압류된 형태에서 계속 가면 세금은 무한히 늘어납니다. 가산세가. 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죠. 납부 불성실. 이거 이자처럼 하루에 계속 늘어납니다. 이거는 뭐 몇 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되면 뭐 몇 년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체납된 납세 의무자가 돌아가시면 이 세금이 또 상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세금을 못 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장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행이 돼야 5년이나 10년 있을 때 세금이 면탈되는 겁니다. 면탈이라고 그러니까 내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꼭 이거 명심하시고 앞으로 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살다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 때문에 내가 어려워갖고 공항에 어디 나가는데 출국정지 당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피하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물어보시고 도움 받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기가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실껏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것도 아닌데, 동료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전화해갖고 막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잘 안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